네, 다음은 산사태 관련해서 전문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소식을 들어보면 포항 용흥동의 대흥중학교 뒤편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계속해서 지자체마다 산사태에 주의하라라는 재난 문자도 보내고 있는데 대구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김동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태풍이 오면 산사태 주의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고 또 지자체에서 안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태풍이 오면 왜 산사태 위험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까? 예, 산사태는 일반적으로 땅 속에 빗물이 과다하게 침투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요. 태풍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비를 동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태풍이 올 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 땅 속에 침투하는 빗물의 양이 많아지게 돼서 그 산사태 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태풍과 동반되는 많은 비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난달의 폭우와 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많은 비가 지금 덩달아 이렇게 위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주민분 입장에서는 산사태를 좀 미리 감지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집 뒤에 사면이 있거나 아니면 큰 옹벽이 있으면 항상 주의를 지키셔야겠고요. 평소와는 좀 다르게 뭔가 그 상태가 물이 나오다가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물이 안 나오던 곳인데 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직접적으로 사면에 균열이 간다거나 옹별에 균열이 가는 것 그리고 굉장히 안 들리던 큰 소음이 들린다 하면 산사태 발생이 징후이기 때문에 즉시 대피를 하시고 그리고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가 사면에서 나거나 또는 눈으로 확연하게 어떤 갈라짐이나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물이 안 나오던 곳에서 물이 갑자기 나오거나 아니면 물이 나오던 곳에서 물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물론 산사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평소에 그런 지형의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면 산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를 대동하거나 또는 지자체에 연락을 하거나 해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마을 주민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산사태 징후를 느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그 위험 지역에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 산사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위험 지역에서 먼저 대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관계기관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행정 주민센터 등에 조금 그 사실을 알려서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되면 대피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사람이 먼저 피해야 연락을 하고 그런 게 다음 따라오는 조치겠죠. 예, 맞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폭우가 있었고요. 이번 흰남노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오늘 이후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산사태 피해 상황을 조속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요.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난 곳에 또 비가 조금 온다거나 다른 행위가 있을 때는 2차 피해가 또 2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산사태 피해를 막고 향후에 조그만 다른 행위나 비가 오거나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위험지를 조기에 파악을 해서 그 관계 지역 주민들한테 정보를 계속 전달하고 그리고 대피 체계를 한번 점검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라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징후가 포착됐다고 하면 주민분 입장에서는 함부로 접근하지 말고 일단은 몸을 피해서 지자체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조치겠군요. 예, 가장 현실적으로 산사태가 난다고 해서 개인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선 위험 지역에서 대피를 하고 조금 관계된 조치는 그 행정기관에 맡기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지난달 폭우 피해 사례를 좀 확인을 해보면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수도관을 확인하러 산 쪽으로 좀 걸어가시거나 뭔가 지형지물을 이제 태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해서 확인하러 갔다가 흙에 휩쓸려서 좀 피해를 보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후로 이제 태풍이 멀리 물러난다면 향후에 태풍이 또 올 텐데
그럼 좀 장기적으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산사태의 발생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산사태의 발생을 막는다기보다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사전에 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사전에 파악된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라든지 혹은 대피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 대피소 같은 곳들을 잘 평소에 구비해 두고 그리고 재난 위험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장의 이번 태풍에 대한 대비 또 추후 조치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산사태는 좀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김동욱 교수님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